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라 불리지만 사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생각하지 않은 채 살아갑니다. 습관대로 말하고 익숙한 감정으로 반응하고 반복된 패턴 속에서 자신이 깨어 있다고 착각하죠. 하지만 진짜 생각은 자신의 마음을 낯설게 바라보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세상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아는 일입니다. 지성은 지식을 쌓는 능력이 아니라 그 지식을 조용히 다루는 품격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 품격을 키우는 10가지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이 길의 목적은 단 하나,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더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 되는 것. 지성은 타인을 이기는 기술이 아니라 스스로를 다스리는 힘입니다. 이 영상은 그 힘을 다시 기억하게 만드는 고요한 안내서입니다. 1. 넓게 읽되 깊게 남겨라. 한 권의 책은 하나의 인생입니다. 그 인생이 쌓여 인류의 지혜가 되었고 그 지혜가 오늘의 당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타인의 시간과 고통, 그들의 고민과 깨달음을 한 손으로 펼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책을 정보의 저장소로만 봅니다. 하지만 독서는 숫자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책의 개수가 아니라 그 문장이 당신 안에 얼마나 오래 머무는가가 중요합니다. 책을 덮은 뒤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세요. 그 문장이 당신의 마음속에서 하나의 씨앗처럼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읽는다는 것은 내 생각의 틀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세계를 잠시 빌려와 자신의 세계를 넓히는 일. 진짜 독서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체화되는 과정입니다. 고대의 철학자들은 독서를 대화라 불렀습니다. 책은 묻고 독자는 대답합니다. 그 대화 속에서 당신의 사고는 확장됩니다. 그래서 독서는 외로운 행위이지만 동시에 가장 깊은 인간의 교류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시끄러울수록 책 속의 고요가 필요합니다. 그 고요는 당신의 사유를 정제하고 흐트러진 마음을 하나의 방향으로 모읍니다. 읽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생각을 스스로 조율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호기심은 지성의 불씨다. 지혜의 시작은 언제나 질문입니다. 왜? 이 단 한마디가 인간을 동물과 구분짓습니다. 호기심이 사라진 사람은 아직 살아있지만 내면은 멈춰 있습니다. 그들의 눈은 열려 있지만 보는 것은 익숙한 뿐입니다. 호기심은 세상을 새롭게 보게 합니다. 매일 지나던 길도 익숙한 얼굴도 다시 보면 수많은 비밀로 가득 차 있죠.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만이 진짜로 사는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끊임없이 묻습니다. 하늘이 왜 파란지, 새는 왜 날 수 있는지, 시간은 왜 흐르는지. 그러나 어른이 되면서 우리는 이 단순한 질문을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모른다는 말이 자존심을 흔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지성인은 자신이 모른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 묻습니다. 이것이 진실이라면 다른 진실은 무엇일까? 그들은 세상의 경계선을 조금씩 넓혀갑니다. 호기심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사유를 이끄는 근원적인 힘입니다. 그것이 없는 지식은 방향 없는 축적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질문이 있는 사람은 지식의 바다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호기심은 용기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겠다는 용기, 틀릴 수도 있음을 인정하는 용기. 그 용기가 있는 사람만이 지성의 문을 통과할 자격이 있습니다. 3. 실패를 껴안는 용기.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실패는 언제나 성장의 서막이었습니다. 고대의 장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자기는 열이 부족하면 금이 가지 않는다. 우리의 인생도 같습니다. 실패의 열기를 겪지 않고 완성되는 인생은 없습니다. 실패는 당신의 판단을 깨뜨리고 새로운 눈을 열어줍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이 바로 당신을 깊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성공은 당신을 들뜨게 하지만 실패는 당신을 진지하게 만듭니다. 그때 비로소 당신은 자신과 대화하게 됩니다. 나는 왜 그때 두려웠는가? 무엇이 나를 흔들었는가? 그 질문을 반복할수록 당신의 내면은 명확해집니다. 실패는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유의 훈련장입니다. 넘어질 때마다 일어나려는 그 의지가 당신의 정신을 단단하게 벼립니다. 진짜 지성인은 실패를 숨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실패로부터 배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 속에 사람을 성장시키는 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4. 열린 마음은 성장의 문이다. 닫힌 마음은 단단하지만 그 안에서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습니다. 열린 마음은 흔들리지만 그 안에서는 배움이 꽃 피어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지키려 합니다. 하지만 지성은 그것을 끊임없이 의심하는 능력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시험대 위에 올려놓는 사람, 그가 진짜 사유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의견에 반대하기 전에 먼저 그 말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 사람이 틀렸다고 느낄 때일수록 그 안에 숨은 당신이 보지 못한 세계가 있습니다. 열린 마음은 수용이 아니라 끊임없는 확장입니다. 세상을 흙과 백으로 나누지 않고 그 사이의 수많은 회색을 이해하는 것. 그 넓은 스펙트럼이 곧 지성의 폭입니다. 진짜 지성인은 옳음을 독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 배우는 중이다. 그 겸손 속에서 그들은 계속 성장합니다. 경험을 해석하라. 사람들은 경험을 쌓는다고 말하지만 사실 대부분은 단순히 시간을 흘려보낼 뿐입니다. 경험은 자동으로 지혜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만이 배웁니다. 하루가 끝날 때 잠시 멈춰 서서 자신에게 묻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느꼈는가? 그 감정은 어디서 왔는가? 이 짧은 대화가 하루를 통찰로 바꿉니다. 성공도 실패도 심지어 평범한 일상도 모두 배움의 재료가 됩니다. 단지 그것을 돌아볼 여유가 없을 뿐입니다. 성찰은 그 여유의 이름입니다. 고대 철학자들은 저녁마다 자신의 하루를 세 문장으로 기록했습니다. 오늘 내가 잘한 일, 오늘 내가 놓친 일, 내일 내가 고칠 일. 이 단순한 기록이 그들의 정신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의 경험을 언어로 남기세요. 언어화된 경험만이 지식이 됩니다. 그때부터 당신의 인생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배움의 연대기가 됩니다. 6. 집중은 사유의 근육이다. 현대는 산만함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번씩 시선을 빼앗깁니다. 휴대폰의 알림, 끝없는 뉴스, 누군가의 말, 비교, 유혹, 기대, 두려움. 그 모든 자극이 우리의 정신을 잘게 쪼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생각하려 해도 마음이 가만히 머물질 않는다. 이것이 오늘날 가장 흔한 내면의 병입니다. 집중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행위입니다. 세상의 소음을 끄고 자신의 내면으로 조용히 들어가는 용기. 집중은 하나에 머무르는 능력입니다. 그 하나는 당신이 지금 해야 할 일일 수도 있고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형태든 그 하나를 끝까지 바라보는 힘이 지성의 깊이를 만듭니다. 고대의 사유자들은 고요 속의 사고를 최고의 훈련이라 불렀습니다. 그들은 매일 일정한 시간 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자신의 생각을 따라가고 그 생각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관찰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단지 생각하는 나를 지켜보는 것. 그것이 그들의 집중이었습니다. 집중은 단절이 아니라 순수한 연결입니다. 하나의 대상에 온 마음을 내어주는 일. 그 순간 세상은 사라지고 오직 나와 이것만 남습니다. 이 만남은 짧지만 그 여운은 길게 남습니다. 그 여운이 당신의 생각을 깊게 하고
당신의 말과 행동을 다듬습니다. 집중의 반대는 멀티태스킹이 아닙니다. 그것은 산만한 마음의 분열입니다. 한 가지에 몰입할 수 없는 사람은 결국 어떤 것도 완성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에 깊이 몰입하는 사람은 짧은 시간에도 많은 것을 배웁니다. 왜냐하면 깊이는 언제나 넓이를 이기기 때문입니다. 집중은 당신의 인생을 정제하는 도구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인생은 계속 흩어집니다. 당신의 마음을 한 점으로 모으세요. 그리고 그 점에서 조용히 세상을 다시 바라보세요. 모든 사유는 그 한 점에서 시작됩니다. 7. 목표는 지성의 방향이다. 목표가 없는 지성은 불빛 없는 등불과 같습니다. 그들은 빛을 내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방향이 없으면 집중도 의미를 잃고 집중이 없으면 지성은 흩어집니다. 목표란 단순히 무엇을 얻겠다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존재의 선언입니다. 당신은 왜 배우고 있는가? 왜 노력하고 있는가? 그 이유를 잃으면 당신의 지성은 목적을 잃습니다. 목표는 외부의 기준이 아니라 내면의 나침반입니다. 지성인은 매 순간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나를 성장시키는가? 이 선택이 나의 본질에 가까워지는가? 그들은 성공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대신 의미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목표를 세운다는 것은 삶의 소음을 줄이는 일입니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남길지 결정하는 과정이죠. 지성이란 결국 선택의 기술입니다. 무엇을 아느냐보다 무엇을 버릴 줄 아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진짜 지성인은 목표를 거창하게 세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작은 일 속에서 의미를 찾습니다. 매일 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 일 속에서 더 나은 이해를 얻으려 합니다. 그것이 곧 삶을 공부하는 자세입니다. 목표는 당신을 지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정렬시킵니다. 목표를 갖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방향을 기억합니다. 방향을 잃은 노력은 불안하지만 방향을 가진 노력은 조용한 평온을 줍니다. 당신의 목표가 당신의 영혼을 움직이는가? 그 질문이 지성의 나침반을 가장 정확히 가리키는 순간입니다. 8. 인내는 지성의 침묵이다. 세상은 빠른 것을 찬양합니다. 빨리 배우고 빨리 일하고 빨리 잊으라고. 하지만 지성은 느림의 영역에서만 완성됩니다. 인내는 단순히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장을 기다리는 신뢰의 표현입니다. 열매가 있기까지의 시간, 그 기다림 속에서 사유는 자랍니다. 조급한 사람은 늘 밖을 바라보지만 인내하는 사람은 안을 바라봅니다. 그들은 세상의 속도보다 자신의 속도를 믿습니다. 그 믿음이야말로 진짜 용기입니다. 지성은 순간적인 번뜩임이 아니라 오랜 숙성의 결과입니다. 깊은 생각은 빠른 생각을 이깁니다. 그리고 인내는 그 깊이를 지켜주는 울타리입니다. 인내는 침묵의 미학입니다. 그것은 아무 말 없이 시간을 통과하며 자연스럽게 자신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세상은 인내를 약함이라 말하지만 사실 인내는 강인한 자기통제의 예술입니다. 고대의 철학자들은 말했습니다. 진짜 용기는 기다림 속에 있다. 그들은 폭풍이 지나가길 기다리며 그 시간 동안 자신을 다듬었습니다. 지성인은 이 기다림의 의미를 압니다. 왜냐하면 모든 배움은 결국 시간과의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지성이 깊어지는 사람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익지 않았을 뿐 썩은 것은 아니다. 그 한 문장 속에 세상의 시선을 초월한 평정이 있습니다. 9. 질문은 깨달음의 문이다. 지성은 안다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를 향해 끊임없이 걸어갑니다. 질문은 사고의 근육입니다. 그것이 멈추면 생각도 멈춥니다. 사람은 답을 통해 안정을 얻지만 질문을 통해 성장합니다. 질문은 불안을 낳습니다.
그러나 그 불안은 지성의 증거입니다. 무엇이 옳은가 보다 무엇이 더 진실한가를 고민하는 마음. 그 마음이 인간을 한 단계 위로 올립니다. 질문은 세상을 해체하고 다시 조립하는 과정입니다. 그 안에서 새로운 관점이 태어납니다. 질문하지 않는 사람은 닫힌 세계에 삽니다. 그들은 편안하지만 발전하지 않습니다. 반면 질문하는 사람은 흔들리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 확장됩니다. 질문은 용기이자 겸손입니다. 나는 아직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지성의 시작입니다. 모른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배움에 열립니다. 좋은 질문은 하나의 문을 엽니다. 그 문을 열면 또 다른 문이 보입니다. 이 문들의 연쇄가 바로 지성의 여정입니다. 지성인은 언제나 길 위에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이제 다 알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제 조금 더 모르게 되었다. 그 겸허함이 지성을 영원히 살아있게 합니다. 10. 나눔은 지성의 완성이다. 배움이 내 안에서만 머물면 그것은 결국 퇴색됩니다. 지성은 흐름 속에서만 살아남습니다. 나누는 사람은 두 번 배웁니다. 한 번은 이해하기 위해, 그리고 또 한 번은 전하기 위해. 당신이 어떤 깨달음을 얻었다면 그것을 누군가에게 말해보세요. 그 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신의 생각은 더 명확해집니다. 설명은 단순한 전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리이며 검증이며 지식이 진짜 지혜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지성은 나눌 때 완성됩니다. 나눔은 타인을 위한 선물이지만 결국 자신을 더 깊게 이해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말을 듣고 위로를 얻거나 당신의 문장을 읽고 잠시 멈춘다면 그 순간 당신의 사유는 세상을 움직인 것입니다. 고대의 학자들은 자신의 생각을 늘 토론과 대화로 발전시켰습니다. 그들에게 지식은 소유가 아니라 공유의 형태로 존재했습니다. 그 전통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문명이라는 이름이 된 것입니다. 지식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그것은 등불과 같습니다. 한 사람의 불빛이 또 다른 사람에게 옮겨질 때 세상은 조금 더 밝아집니다. 당신이 배운 것을 말하고, 당신이 깨달은 것을 기록하고, 당신이 느낀 것을 나누세요. 그 나눔의 흔적이 모여 당신의 인생은 하나의 긴 사유의 기록이 됩니다. 이 10가지 길은 결국 하나로 귀결됩니다. 그것은 깊이 있게 살아가는 법입니다. 지성은 화려한 말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침묵 속의 판단력, 혼란 속의 명료함, 시간 속의 평정입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은 바뀌지만 깊이 생각하는 사람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중심은 조용하지만 강하고 그들의 시선은 느리지만 정확합니다. 오늘부터 단 하나만 실천하세요. 하루에 1시간이라도 세상의 소음을 끄고 자신과 대화하세요. 그 시간 속에서 당신의 지성은 자라납니다. 지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속도를 버리고 깊이를 택하세요. 그 선택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